안녕하세요, 웹스토리보입니다. 사이트 만들기 헤더 유형 첫 번째 거 한번 작업해 볼 거고요. 우선은 바탕화면에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서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웹스토리보이라고 쓸 거고요. 요 폴더에다가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시면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다 까셨죠, 그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깔으셔가지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이제 여러 유형별로 나눠서 첫 번째 헤더 유형 하나 만들 거라 해서요,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는 여기다가 헤더 유형이라고 하나 만들 거라서 여기다가 헤더 타입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폴더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헤더 해준 다음에 01이니까는 01 해줘서 HTML 이렇게 하나 해줄 거고요. 헤더 타입이라고 해줬으니까 여기는 01을 붙여주지 않을게요. 이렇게, 그죠? 여기다가 작업을 해줄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작업 시작할 거고요. 이런 모든 소스는 이제 이쪽 사이트 제가 이거 밑에다 올릴 거니까는 여기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제 헤더 유형 사이트 만들기 첫 번째 헤더 유형 작업하고 있고요. 아니면 유형별 사이트에서 여기 헤더 유형 요거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이 안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상 봤을 때는 다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헤더 유형 한번 작업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완성하면은 요겁니다. 피그마 디자인은 요거 작업할 거고요. 피그마 디자인도 영상으로 만들 거라서 디자인을 하고 싶은 분들은 요거 작업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요거를 한번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보면서,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이제 피그마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 같은 거 다 나왔으니까 여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느낌표 해주고 탭 눌러주시면 되고요. 언어는 K5로 변경해 줄 거예요. K5로 변경해 주실 거고요. 제목은 헤더 유형 1번이라고 작업을 해 주겠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사이트 만들 때 이런 거, 실제적인 이런 것들을 좀 배울 거고요. 우선은 간단하게 헤더 유형 만들 거고, 여기다가 스타일 선언을 좀 해줄 거고요. 그죠? 바로 따로 페이지 만들지 않고 여기서 작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헤더라고 하나 만들 거고요. 헤더 태그, 시멘트 태그를 쓸 겁니다. 헤더 태그 써가지고 작업해 줄 거고요. 아이디는 헤더 타입이라고 설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는 이쪽에다가 헤더 랩이라고 하나 해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태그에다가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클래스랑 아이디를 넣어줘서 작업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헤더 클래스라는 걸 하나 만들 건데, 여기다가 헤더 이렇게 해주고, 저는 하이픈을 2번 그었어요. 제 이름 제가 그냥 제 스타일로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더 이너라고 작업해 줄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탭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탭을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헤더 태그를 써서 여기 작업했고요. 아이디 클래스 이름 설정해 줬고, 그 상태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로고랑 메뉴랑 그 다음에 이쪽은 멤버 3개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4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3개로 만들어 줄 거예요. 뭐라고 만들 거냐, 헤더, 이쪽에는 로고 하나 만들어 줄 거고, 그죠? 로고 하나 만들어 줄 거고, 가운데는 메뉴라고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메뉴. 마지막은 회원가입하는 거니까 그냥 멤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3개 딱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하나, 2개, 3개 이렇게 만들어 줬죠. 이렇게. 아마 처음 하시는 분도 모르셔도 그냥 따라오시면, 따라와서 결과만 좀 완성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자기 스스로 다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개를 만들었어요. 이름을 다 만들어서 아이디를 쓰고 클래스를 써서 작업해 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헤더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위에다가 스타일을 선언해 줄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 상태에서 끝났고요. 여기에다가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다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슬러시 누르시면 주석 표시가 됩니다. 주석 표시는 그냥 메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헤더 타입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헤더 타입 넣어줄 거고요. 그래서 아이디는 샵으로 표현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헤더 랩이라고 해놨잖아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더 이너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헤더 이너라고 로고 작업했으니까 로고 넣어주시면 되고, 더블 클릭하면 이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은 HTML 구조 끝났고 CSS 구조도 끝났습니다. 그죠? 항상 이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이렇게 작업해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1단계가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는 이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1단계에서 이렇게 끝난 거고요. 그래서 이게 헤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구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쪽에 가보시게 되면 이쪽에 가보시면 이쪽에 생길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코드 보실 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저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을 했어. 근데 내가 뭔가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 1단계 코드를 보면서 고치시면 되고, 청 모르겠다 하면은 복사해서 한번 넣어보시고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스펠링이 틀렸거든요. 네, 일부러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원래 단어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거 틀렸어. 근데 이걸 더블 클릭해서 갖다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대로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쪽에 해놓고 여기는 제대로 적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냥 안 맞잖아요.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타가 생기게 되면은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타가 나도 이 부분들은 항상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복사하는 습관을 들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코딩할 때.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시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두 번째 기본적으로 끝났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서 헤더 돼 있을 거 오른쪽 라이브 서버라고 되어 있죠. 요거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없으신 분들은 이쪽에 가셔서 여기 라이브 서버라고 여기 있거든요. 요거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죠? 아이콘 이쁘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요거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만 먼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쪽에서 헤더 01 작업해 줬죠. 그러면은 확인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확인을 해 볼 거니까 여기는 로고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금방 끝나죠. 이렇게. 그래서 3개를 넣어줄 겁니다. 넣어준 다음에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나오죠. 여기 3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3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나오시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보고 요거를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러면 우선 얘가 지금 보면은 1920에 70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1920에 70으로 돼 있으니까요. 여기 1920에 70으로 돼 있죠. 높이 값은 7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작업해 줄게요. 이너에다가 작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너에다가 높이 값이 하이트 값이 70이니까 7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드 값은 뭐 100%. 근데 100%는 안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기본 값이기 때문에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항상 영역을 잡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색깔 확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네,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여백 같은 게 생기잖아요. 여백 같은 거 없애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 작업해 줄 거예요? 리셋 설정해 줄 겁니다. 리셋 설정해 줘서 전체 선택자, 전체를 선택할 수 있는 전체 선택자를 해준 다음에 이쪽에다가 마진을 0, 그 다음에 패딩을 0이라고 넣어주시게 되면은 공백이 없어지죠. 그죠? 간단하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이렇게 두 개, 세 개 여기 나오죠.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는 제플린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상관없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이쪽에 세 개로 나눴으니까는 이쪽 하나, 둘, 세 개
세 개 했으니까는 3단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쪽에 작업해 줄 건데 플롯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플렉스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도 있고, 그리드를 통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잡는 법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참고해 주세요. 유형별 연습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 레이아웃 연습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플롯으로, 플렉스로, 그리드로 레이아웃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는 요거 한번 보고 오시면 됩니다. 레이아웃 하는 분들은, 레이아웃 줄 모르는 분들은 요거 한번 보고 오시면 돼요. 여기에 다 설명해 놨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플렉스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플렉스로 작업할 거고요. 근데 플렉스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익스프로 옛날 버전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익스프로 안 쓰니까 플렉스로 쓸 겁니다. 그래서 플렉스 DF 작업해 주시면 플렉스가 되는 거고요. 플렉스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면은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면 정렬이 됐죠. 하나, 둘, 세 개가 정렬이 됐습니다. 3단으로 되어야 되니까요, 이쪽에다가 우선 얼라인 아이템 센터라고 작업해 주시게 되면요, 이쪽에 가운데로 정렬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로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양쪽 정렬 이런 것 좀 해줘야 되니까 저스트 컨테파이 해가지고 양쪽으로 정렬하고 싶으면은 스페이스 비트윈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모른다, 그냥 저처럼 따라 하시면 돼요. 뭐 이것도 모른다고 또 이거 공부한다고 막 강좌 찾고 뭐 하고 몇 시간 동안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몇 개 필요한 것만 딱딱 외우게 되면요, 그 이상은 별로 없어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도요, 쓰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요. 막 디테일하게 안 쓰는 것도 막 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찾아 검색해서 작업하시면 되고, 딱 요것만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죠. 세 개로 나눠졌습니다. 제가 화면을 줄였기 때문에 실제 화면으로 작업하시면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양쪽에 좀 여백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딩을 0, 20 이렇게 줄 거예요. 위아래는 0, 왼쪽 오른쪽은 20픽셀 줄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요거 디자인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가서 요 디자인 요거 한번 확인해 보면, 제가 이쪽에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잡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쪽에 20 정도 준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밖에 안 돼 있네.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쪽에 양쪽에 20을 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작업이 된 거고,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은 틀은 잡혔고요. 그죠? 틀은 잡혔어요. 여기서 지금 틀은 잡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로고. 그래서 로고에다 여기 한번 작업해 볼게요. 틀은 잡혔고요. 로고에다가 우선은 이쪽에 웹이랑 클래스랑 따로따로 들어갔잖아요. 따로따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작업해 줄게요. 우선은 여기에 A링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메인 페이지 이동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필요할 것 같고요. 웹이라고 써주고 EM 태그 강조하는 토 써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은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변경하셔도 됩니다. 꼭 변경하는 걸 추천해요. 제 걸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웹사이트 요거 하나 만들었죠. 요거에서 만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웹사이트 됐죠. 우선 기본적으로 저렇게 A링크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링크를 쓰면은 저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나타나죠. 저것도 초기화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셋에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컬러는 검은색으로 작업해 줄 겁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작업해 주면 되고, 확인해 보면 없어졌죠. EM 태그를 쓰면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기 때문에 폰트 스타일을 노멀로 작업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폰트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폰트 확인해 보시면 넥슨 고딕을 썼습니다. 그래서 넥슨 고딕을 썼기 때문에요, 이쪽에 가보시게 되면 위에 보시면 폰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폰트 여기에 가보시게 되면은 넥슨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넥슨 검색해 보시면 여기에 넥슨, 저는 요거를 이제 많이 씁니다. 여기 넥슨 고딕체 요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쪽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여기 임포트 방식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나중에 다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따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웹 폰트 설치해 줄 거고요. 여기다가는 웹 폰트라고 작업해 줄 건데 폰트스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이렇게 하나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넥슨을 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넥슨 작업해 주고, 여기다가는 CS 설정에 가보시면 요거 있죠?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했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넥슨 해줘서 이쪽에다가 하나 넥슨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은 다 넥슨 폰트가 되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됐죠? 넥슨이 됐습니다. 그죠? 다 넥슨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스크롤바가 생기죠?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게 스크롤바가 생겼고, 이거는 지금 좀 이따 한번 작업해 줄 거고요. 우선 이렇게 넥슨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쪽에 가서 폰트 확인해 볼게요. 30픽셀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로고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30 이렇게 쓰시면 되죠. 30이라고 설정해 줄 거고요. 확인해 보면 30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 보면 얘는 지금 볼드체로 작업해 줬어요. 그래서 폰트 웨이트는 볼드체인데, 볼드체는 몇이냐 여기 가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300, 400, 700이에요. 넥슨은 300, 400, 700 이렇게 돼 있어요. 400, 300은 안 되네요. 그죠? 300, 400, 700, 300이 안 되네요. 이거 제가 고쳐 놓을게요. 여기 오류됐네. 그죠? 300이 안 되네요. 어쨌든 요거. 그래서 여기 아마 여기에 보시게 되면 300, 그죠? 400, 70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볼드니까는 여기 700이에요. 그래서 700으로 설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네, 두꺼워졌죠? 그 다음에 여기 확인해 보면 대문자가 들어가니까는 TT 해줘서 어퍼케이스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대문자 들어갈 거고요. 이 사이트라는 부분은 저렇게 적용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로고의 자식으로 EM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EM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EM에다가 이렇게 써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 원래는 여기 로고인 다음에 A가 있잖아요. A 태그 있고 EM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이렇게 생략해도 되죠. 자기 마음입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얘는 폰트 사이즈가 몇이냐면요, 폰트 사이즈가 얘는 18의 레귤러예요. 레귤러니까 400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폰트 사이즈는 18, 일단 폰트 웨이트는 40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볼까요? 됐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고 부분이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영역 갈게요. 헤더 영역 16의 레귤러잖아요. 헤더 영역 16의 레귤러입니다. 이쪽이겠죠? 이쪽. 그래서 지금 이제 로고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로고 부분은 끝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저는 헤더 01에 02 이렇게 저는 중간으로 체크해 놓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잘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로고까지 끝난 거고요. 로고까지 끝났고,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로고까지 다 끝났고, 그다음에 메뉴 부분 들어갈게요. 메뉴. 그래서 메뉴 부분은 메뉴니까는 메뉴 태그가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는 내비 태그 해줘서 이렇게 내비 태그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내비 태그 작업할 거고요. 여기에 목록이 5개 있으니까 UL에 li 곱하기 5 해주고 a 태그 해주신 다음에 샵까지 누르시면 이렇게 샵까지 누르면 id까지 생기네요. 그죠? 저는 그걸 원한 게 아니라 여기에 샵 요거까지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앱미끼는 쓸 수 있죠. 밑에 바로 보면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앱미끼는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글씨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이트를 만들 건데요, 헤더 영역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헤더 영역, 그 다음에 슬라이드 영역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배너 영역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부터 영역 이렇게 작업해 줄 겁니다.
그래서 메뉴가 지금 완성이 됐어요.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나왔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에 이제 점이 생기죠. 점이 생기는 걸 리스트 스타일 리셋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li 작업해줘서 여기다가 리스트 스타일 논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리스트 스타일인데요, lis 이렇게 해줘서 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졌죠? 그죠? 그리고 내비 이쪽에 메뉴잖아요. 메뉴가 있고 여기에 ul이 있잖아요. ul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ul 그 다음에 ul에 li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있는 거고, 그죠? 보통 ul 생략하죠. 자기 마음입니다. 그죠? 생략하니까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쪽 ul 있고 li 여기다 작업을 한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블록 구조기 때문에요, 여기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줘서 인라인 구조로 변경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로로 되죠. 이렇게, 그죠? 가로로 정렬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백을 살짝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백은 누구한테 줄 거냐면 에이택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에이택한테 줄 거라서 여기다가 패딩을 10에서 20 정도, 이 정도 줄 겁니다. 확인해 보면 네, 티가 안 나죠? 그죠? 근데 티가 나는 게 탭을 누르면 티가 나요. 이렇게 시작할 때 탭을 누르면요, 이쪽 아웃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2, 20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정도 들어갔고요. 됐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좀 더 줘야 되는데 여기 이 정도, 여기에 지금 살짝 오버 효과 들어가는데 요거부터 먼저 해줄까요? 그럼 여기에 딱 들어가니까 사이즈는 대충 126에 48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대충 해줄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만약에 A 태그 오버했을 때 여기다 만약에 넣어줄게요. 클래스 작업해줘서 오버했을 때 이때 하나 작업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오버했을 때 BG 백그라운드를 색깔을 몇으로 줄 거냐면은 여기는 네, F1이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F1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표현이 됐죠? 표현이 됐습니다. 뒤에 이제 색깔을 좀 더 빼줄게요. 여기 CC 줬잖아요. 이거 살짝 빼줄 거예요. 이렇게, 그죠? 빼주고 나서 확인해보면 잘 티가 안 나니까 여기다가 보더를 밑으로 1픽셀에 솔리드 해줘서 여기다가 CCC 이렇게 한번 넣어줄게요. 이미지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미지로 이렇게 살짝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헤더형이 들어갔고, 이쪽에다가 보더 레디우스가 살짝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를 몇 줬니? 5 정도 줬네요. 뭐 실제 디자인하고 완벽히 똑같이 해도 되는데요, 완벽히 똑같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연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에 계신다라고 하면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습니다. 그죠?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서 위아래로 한 13 정도 해줘서 25 정도, 이 정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좀 확인해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를 몇 정도 줬냐, 여기로 확인해 보면 30 정도 줬네요. 그죠? 30 정도 줘야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럼 30 정도, 네, 이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레귤러 기본 값은 레귤러니까요. 레귤러는 40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넥슨에다 기본 값은 폰트 웨이트를 400이라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됐고,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실제 여기다 오버라고 주려면 이렇게 주면 되죠. 이렇게 오버라고 주면 여기서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 화면도 이 정도. 살짝 여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마진을 위아래로 0을 주고 양쪽으로는 한 5픽셀 정도, 이 정도 살짝 주면 네, 이렇게 살짝 떼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오버했을 때 살짝 트랜지션을 살짝 줄게요. 여기다가 트랜지션을 줘서 BG 백그라운드 모든 영역이라고 작업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BG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색깔 변할 때 살짝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얘한테 0.33초 이 정도 주겠다. 트랜지션을 살짝 주시게 되면은 얘가 서서히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죠? 좀 더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뉴도 끝났죠? 이거 필요 없죠? 필요 없으면 지우시면 됩니다. 그죠? 필요 없으면 지우시면 되고, 그 메뉴 부분도 살짝 끝났어요. 그러면은 살짝 여러분들 중간 점검을 또 해보세요. 점검해줘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은 안 될 때 제 소스 참고하시면 되고요. 소스를 베끼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3번에까지 했으니까는 거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3번까지 작업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는 지워주시면 되고. 그러면 네비도 이제 끝났습니다. 됐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여기다 이렇게 해준 게 여기다 작업해 줘야죠. 됐죠? 그래서 이것도 지워주고, 3번에 이것도 지워줄게요. 됐죠? 그러면은 3번까지 끝났고, 마지막 멤버 한번 가볼게요. 멤버. 그래서 멤버를 한번 가볼 건데, 이쪽에는 멤버에다가는 멤버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또 A링크 해줘서 로그인 페이지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또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그래서 로그인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로그인 작업 들어갔고요.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 얘도 16이네요. 그죠? 16의 레귤러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다가도 16, 폰트 사이즈는 16으로 작업해 줄 거고요. 이렇게 폰트 사이즈는 16으로 작업해 줄 겁니다. 근데 좀 잘렸잖아요. 요거 한번 또 우리가 만져봐야겠죠. 그러면은 우선 작업할 때 잘린 거는 이너 여기 로고 있고 메뉴 있고 여기서 확인해 볼 거예요. 여기다가 BG를 여기는 1111 이렇게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 메뉴 메뉴가 없네요. 메뉴 괜히 지웠네. 그래서 여기다가 메뉴는 여기다가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멤버한테는 여기다가도 색깔을 이렇게 여기도 오고고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 영역이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영역이 잡혔잖아요. 하나 둘 세 개가 영역이 잡혔는데 지금 위드값을 100% 위드 영역을 안 넣어줘서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플렉스를 썼잖아요. 플렉스를 썼죠. 플렉스를 써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다 작업을 해줄 건데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은 여기 로고 부분에다가요. 여기다가 위드 값은 한 20% 이 정도 넣어줄 거예요. 로고에다가 이렇게 들어갔죠? 로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쪽에 메뉴한테도 여기는 한 나머지 차 부분이니까는 여기다가는 한 60%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멤버한테는 나머지 한 20% 이렇게 설정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고요. 지금 저게 이제 약간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얘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패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패딩 얘를 한번 잠시 꺼 놓을게요. 그죠? 여기서 꺼 놓고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딱 맞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딱 맞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요, 제가 아까 전에 확인해 봤을 때는 이쪽에 가서 이쪽이죠. 로고가 여기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얘는 지금 가운데로 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수정 좀 해줄게요. 수정 좀 해줄 건데, 이쪽에다가 가운데 왔으니까는 이쪽에 위드 값 돼 있고요. 여기에
가운데 메뉴 돼 있잖아요. 여기 얘는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가운데 맞죠? 이런 식으로. 지금 색깔이 왜 이렇게 들어가냐면 얼라인 아이템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얼라인 아이템 되어 있죠. 얘 이렇게 줘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딱 되죠. 얼라인 아이템 가운데 왔으니까 그 영향만 딱 산 거예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로그인은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멤버, 얘는 텍스트 얼라인을 라이트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된 거죠. 여기도 색깔 너무 진하니까는 얘는 CCC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잡힌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지금 반응형은 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준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패딩을 넣어주게 되면, 요거 패딩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패딩이 위드 값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쪽에 40픽셀이 있으니까 100% 플러스 40픽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해서 스크롤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걸 없애고 싶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월앱한테 패딩을 준다거나, 아니면 패딩이 위드 값 안에 포함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박스 사이징은 박스의 사이징 크기를 보더 박스 이렇게 설정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00%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스크롤바 안 생기게 작업해 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이제 위드 값이라고 썼잖아요. 요거는 플렉스를 썼기 때문에 플렉스 위드 값을 베이식 해줘서 2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 선택 사항인데 차이점은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20%를 쓸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20%는 안 쓰면 다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영역이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써준 거고, 그다음에 색깔 빼줄 거고요. 그죠? 메뉴에서 여기도 색깔 필요가 없죠. 여기도 색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메뉴가 딱 완성이 됐죠. 틀이 잡혔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깨지는 거는 나중에 반응형에서 작업할 부분이라서 우선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으면은 마지막 로그인만 이쪽에다 모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보더값만 살짝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더 레디우스를 주기 전에 레이아웃 잡았으니까 한 번 더 저는 저장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거기까지 됐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작업해 준 다음에 이렇게 작업해 놓을 거고,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보더를 1픽셀 솔리드의 색깔은 000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러면은 생겼죠. 네, 패딩은 또 역시 10에서 20 정도, 요 정도 살짝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도 살짝 줄게요. 보더 레디우스. 만약에 진짜 초보여서 보더 레디우스 패딩 이런 거 모른다, 따로 공부를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따라 하세요. 수십 번 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로그인 됐고요. 확인해 보시면은 얘는 좀 양쪽으로 좀 더 기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30 정도, 이 정도. 물론 정확히 똑같이 따라야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네, 다 완성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로그인까지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멤버까지 작업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싹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헤더형에 작업해 준 거고요. 이거 안 썼잖아요. 안 쓴 거 지워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줬고, 넥슨 헤더 유형 작업해 줬고, 마지막까지 싹 된 거잖아요. 그래서 헤더 01에 05. 예, 점점 이제 유형별로 여러 가지를 작업해 줘가지고 작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이 이제 여러 개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헤더 유형 1번 작업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스도 항상 깔끔하게
이렇게 구조로 딱 보일 수 있게 해서 헤더 타입이 있고요. 넥슨 폰트 쓰고 여기에 이너에는 로고 메뉴 멤버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잘 따라하셨죠? 네. 그래서 궁금한 거는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모든 정보들은 밑에 다 표시해 놓을 거니까 거기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